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안 좋죠.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래도 영상을 좀 쉴까 하다가 그러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나마 좀 빠르게 좀 요약해서 마무리도 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은 나스닥 차트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반등을 조금 기대해 보고 싶은데 방향성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빠지게 되면은 14,150포인트까지 한번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을 하면은 15,000포인트까지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 구간에 오면은 현금을 지금 기존 10%에서 10% 추가를 하겠다. 그래서 20% 현금을 만들겠다. 근데 지금 어쨌든 힘을 잃고 다시 재차 밀렸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14,150포인트에서 제가 잡아놓은 밴딩 14,300포인트 요 구간에 나스닥이 밀려 들어온다. 이러면 저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10%를 사용해서 여기서 매수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조정이 나올 때 우리 시장에서는 현재 바이오가 조금 최근에 밀리고 있고요. 이 부분 나스닥이 밀 때 이 부분에선 바이오가 강세, 그리고 2차전지나 뭐 이런 업종들이 좀 약세 보였고, 이 부분에선 다시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스닥이 밀릴 때 만약에 바이오가 한 번 더 밀린다? 그러면은 바이오를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좀 우리 시장이 자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뭐 2차전지나 반도체가 밀린다, 이렇게 나스닥 빠질 때 우리 시장도 같이 밀리면은 그때 그러면 뭐 그거에 맞춰서 IT라던가 2차전지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 계좌가 늘어날 테니까 거기서 현금 마련하고, 빠지면 빠진 대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반등을 한번 노려보겠다. 요 전략을 여러분이 잘 따라 주시면은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해지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바이오가 밀리면서 나름대로 2차전지가 힘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댓글들 보면은 그래도 바이오가 밀려도 2차전지가 올라와줘서 계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종목이 차익하는 구간이 오면은 얘가 차익하고, 또 그동안 쉬고 있던 종목이 또 다른 섹터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를 이어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을 여러분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제가 어제는 조금 반등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좀 거슬리는 부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관찰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아직 주인공이 뭔지 모릅니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미국 시장까지도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겠다. 오늘까지도 만약에 빠지면 이게 뭐 많이 빠지고 음봉이 많다고 해가지고 반등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빠질 때 잔인해요 원래 시장은요. 그리고 애초에 여기 오른 거 왜 올랐죠? 금리 인하 기대감, 요걸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지금 3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점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아직도 탐욕적이에요. 아직도 탐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래도 관망, 공포까지는 아니지만 관망까지 조금 경계감을 가지는 수준으로 좀 올라올 정도, 이런 것들 우리가 지켜보면서 차차 대응을 하면 되겠다. 미국 차트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봤고요. 오늘은 역시나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 움직임이 좋았어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플러스 14%까지 갔는데, 뭐 MSCI 한국지수에 편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좀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경고딱지가 붙어 있다가 이제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효과로 한번 아침에 좀 쭉 당겨졌다가 시세가 뱉어있죠. 에코프로 머티가 빠지면서 에코프로 BM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 드린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이오가 1월 2일에 초강세를 보였잖아요. 이때 원래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장이 아니라 그냥 좀 변동성이 있는 횡보장이 나올만 했는데 상승이 나왔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바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브리핑 드린 내용은 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셀트리온이 1월 2일날 땡겨준 것 같이 2차 전지가 정말로 주도 업종의 후보군이 되려면은 미친 녀석이 하나 나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미친 녀석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이 다 씹어먹고 내가 최고야, 내가 시총 1위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모든 수급을 다 빨아먹었어요. 외국인 900억, 기간 1,500억의 매수세를 잡아 끌어올리면서 오늘 정말 대단한 흐름을 한번 만들어냈다. 덩달아서 뭐 에코프로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저는 역시나 예전에 에코프로가 주도해서 올라갈 때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인정하는 건 뭐죠? 바로 에코프로 BM은 진짜다. 얘가 가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얘는 지금 가도 인정을 해요. 물론 지금도 박스권을 만들 거라는 의견을 좀 더 가져가 보고 싶긴 합니다. 왜? 얘가 지금 아직도 선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2차전지 후발주들, 예전에 이런 얘기가 기억나실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일단 한번 반등하고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후발주가 땡겨지고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BM이 쉬던지 아니면 박스를 가던지 에코프로 그룹주가 그 다음에 2차전지 후발주가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시세를 만들 거다. 그런데 지금 이런 구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후발주들이 나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에코프로 BM이 지금 쳐주면서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면서 나 아직 살아있어. 2차전지 아직 살아있다. 이걸 좀 오늘 퍼포먼스적으로 보여줬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도 죽은 게 아니고요. IT도 섹터별로 살아있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고 구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도 나도 주도업종 사이클에 포함이 된다. 빼먹지 말아라. 라는 움직임을 오늘 이렇게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 바이오가 오른 날 제가 이렇게 브리핑을 드렸죠. 1월 3일 날. 1월을 조심하시라.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JP 모건에 관련된,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돼서는 차익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바로 어제부터 차익이 시작이 됐죠. 오늘까지 1월 5일까지. 오늘도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는 바이오가 좀 강세에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선별적으로 그냥 튀는 놈들, 뭐 HLB 같이 상징적인 종목들만 어제 낙폭 과대로 인해서 제약업종을 미루려고 하면은 이제 쭉 밀려면은 HLB가 지금 제약업종 대장이거든요. 그 얘를 억지로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그룹주가 떨어지고 제약업종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회귀 정도가 오늘 나온 거다. HLB 자체의 뭐 모멘텀으로 반등했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요. 어제 좀 과하게 민 거 회복시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끝난 게 아니라고 했죠. 가는 길에 당연히 쉬는 구간이 있어야죠. 이 쉬는 구간에 이제 2차 전지가 삐집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갈 때는 2차 전지가 지금 이렇게 쉬다가 한번 얘네가 쉬는 틈에 툭 하고 튀어 올랐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가 올라가는 강도, 2차 전지가 올라가는 강도에 대한 누가 주도업종 최고냐 요 싸움이 한번 벌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D램, 메모리 관련주도 나도 아직 살아있어. 요런 시선을 좀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어제도 제가 2차 전지 후발주 한번 주목해 보시라. 그때 어제는 좀 끼를 보이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명확하게 2차전지가 강세를 보인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좀 강세를 보인 날이었고 종합지수 대비해서 얘네가 시총 상위주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면은 뭐 다른 종목 여전히 재미없겠죠. 시총 상위주들은. 그리고 어제는 또 LNF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차전지 양극재 업종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다른 기본적인 개별 종목들은 좀 상승세가 제한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보면 그렇게 좋은 상태 아닙니다. 우리 코스닥이 오늘 오른 이유는 아침 브리핑에서도 잡아드린 것 같이 미국 시장이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세, 즉 보합권 정도로 버텨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침에 흔들리고 땡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었다. 이거 뭐죠? 미국 시장이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키높이가 이렇게 있으면 근데 우리 시장은 200이선을 먼저 이렇게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잡아보면은 우리 시장은 200이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찌글찌글 거리다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뭐죠? 우리 시장 요만큼은 빠져요. 미국 시장이 반등하거나 쉰다. 그리고 우리 시장 반등합니다. 미국 시장이 빠져요. 우리는 조금만 빠져요. 미국 시장이 반등합니다. 우리 올라와요. 이러면서 키높이 맞추는 작업이 1년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죠. 이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조금 더 밀리더라도 우리 시장이 뭐 드라마틱하게 다시 같이 밀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원달러 환율을 좀 거슬리는 위치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좀 약할 수밖에 없는 위치고 다시 한번 또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을 별도로 보고 국내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는 나름대로 12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간발 상승 이걸 좀 뽑아냈고 코스닥은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전혀 올라가지 못했어요. 찌글찌글 거리겠죠. 이 괴리가 지금 맞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미증시 대 국내 증시하면은 국내 증시가 이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리고 국내 증시 안에서도 코스피 대 코스닥 이렇게 비교를 하면 당연히 코스닥이 좀 유리하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우리 베타지 분들한테 여러분 배팅할 거면 우리 코스피보다 무조건 코스닥으로 해놔야 됩니다. 코스닥으로 세팅할게요.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먼저 해놓고 1월에 먼저 챙겨놓고 그 다음에 다시 코스피 우리 세팅하도록 합시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지금 코스닥 위주로 좀 세팅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거슬리는 것은 이렇게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를 또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조금 거슬리는 것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좀 시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나름 좀 못 올라서 버티고는 있는데 미국 시장이 당장 반등을 의미 있게 한다? 요거 조금 지켜보고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공격적으로 되는 게 나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시장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보면은 0.3% 약보합세였는데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아요. 상승 종목에 비해서. 그리고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이거 좀 이상한데 역시 시총 상위주가 좀 올랐구나. 코스닥 1502 2%대
그리고 화학종, 2차 전지가 많으니까 역시 강세. 반도체랑 기타 서비스, 그리고 제약, 이런 쪽은 그냥 보합권입니다. 그러니까 제약이나 IT 쪽은 별로 상승세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오늘은 에코프로의 날이었구나.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상승이 좀 종합지수만 올리고 우리의 계좌, 일반적인 계좌는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좀 재미없는 그런 날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팔아 제끼고 3천억이나 이거 물량 다 보다 전부 다 에코프로 쪽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흐름이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는 날이었고, 이걸 제가 주목해 보자고 했죠. 12월에 기간이 미친 듯이 사재낀 거를 지금도 팔아제끼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유의미하게 오르려면은 적어도 12월에 한 4.4조를 기간이 이거 마사지를 했거든요. 수익률 마사지. 근데 지금 제가 생각엔 2.5조에서 3조 정도는 매도가 나와야 돼요. 기간 쪽에서. 그걸 개인이 받아내줘야 되는데 외국인은 지금 관망하는 심리죠. 그래서 이 기간 물량이 지속적으로 5, 6천억씩 매일매일 나오고 있고, 요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 그때 코스피가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에는 미국 시장도 좀 진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바생시장은 오늘 뭐 그냥 관망장세였습니다. 미국 시장 따라서. 요 바늘이 제가 보기엔 여기쯤에 좀 이동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아직도 탐욕적이에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팽배하고요. 연초 랠리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팽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력이면은 이번에 오만방자한 개인 투자자들 한번 축 죽일 것 같아요. 아마 나스닥이 14,100포인트 요 언저리 가면 요거 바늘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어제 미시장이 조금 쉬어감에도 불구하고 버텨냈어요. 요 공포 심리 자체가. 요 공포 심리를 조금 이끌어내고, 그리고 좀 머뭇머뭇거리게 한 다음에 뭐 다시 땡기든지 요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은 조금 제한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강한 반등이 나오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요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인데요. 뭐 이미 오늘의 시장 정답지를 벌써 보여드린 거 아닌가요? 일단 미시장이 반등에 실패하면서 재차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구간이지만 우리 시장은 미시장의 학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반등을 도모해 볼 수 있다. 오늘 코스닥이 확실히 자체적으로 반등 도모를 확실하게 해줬죠. 그리고 미국이 빠질 때 우리 시장은 보합권으로 버텨내거나 반등을 시도하면서 그간의 괴리와 키높이를 맞추는 시간을 기대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다만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나스닥이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볼 때 어젯밤에 굳이 깨지 않았으면 구간을 깨가지고 만들어둔 현금을 사용하는 그런 구간이거나 아니면은 지극히 공격적인 시장 운영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려봤고, 결국에는 관찰의 시간 아니면은 진짜 단기적 대응.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단기적 대응으로 조금 여러분한테 안내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시간 끌고 갔다가 괜히 고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또 순환 매장으로 이렇게 벼룩뛰기 시장이 또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매크로적으로도 조금 시장이 하방 압력이 좀 가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엄청 무너진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미국 시장 때문에 진짜 뭐 실리콘 뱅크 이런 거 터지거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PF가 터지거나 이런 거 아닌 악재, 드러나는 악재가 아니라 차익 실현 매물에 의한 악재로는 뭐 우리 시장에 하락이 나온다? 그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어쨌든 매크로 지표적으로는 우리 시장도 상단이 조금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바이오 업종이 미니멈 최소한 조정까지 좀 빠져야 된다. 어제도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이렇게 자리를 잡아놨으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요만큼은 최소한 그래도 최소한의 조정폭으로 예의상 여기까지 빠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 요 부분이 오면 제가 얘기 드린 게 뭐죠? 바이오 베팅 해볼 만하다. 이번에 갈 때가 진짜라고. 요거는 지금 일단은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종합지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결국에는 미시장의 흐름 한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차차 대응해도 늦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간의 매물 이렇게 12월에 4조 넘게 매수해서 참여했는데 1월 달엔 지금 1조 조금 넘는 물량 추가됐거든요. 이제는 한 뭐 이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이따가 제가 차표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1월 2일날 얘가 주인공 역할 좀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만들었어요. 네, 2차 전지나 반도체에서도 이런 종목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오늘 근데 제가 에코프로 BM이 올라갈 걸 알았을까요? 물론 에코프로 BM일지 뭔진 몰랐죠. 뭐 LG 엔솔일 수도 있는 거고, NF일 수도 있는 거고, 코스 뭐 신소재인지 뭐 포스코 홀딩스인지 그건 모르죠. 근데 이런 종목이 미친 대장 노릇을 한번 해주면은 이 업종도 주도 업종의 사이클에 들어간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혼자 올랐지만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만 해도 다음 주에 2차전지 업종도 다시 한번 강세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헬스컨퍼런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차익 대응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고점이 찍히더라. 진짜 이제부터는
JP 모건을 가가지고 의미 있는 데이터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나이스에스 논의하고 있다는 썰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게 안 나오면 단기적으로 그런 바이오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다. 라고 의견을 들었는데 그대로 좀 흘러가는 모습이고 물론 이렇게 별표까지 쳐드렸는데 나스닥이 거슬리는 자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조금 조심해야 되고 우리 시장은 나름의 자체적인 흐름 보일 거다. 보유원금 유지한다. 쓰지 않는다. 관망대응가 돌아온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미증시 대 국내 증시. 국내 증시가 이기고요. 코스닥 대 코스피. 코스닥이 이깁니다. 결론은 키높이 맞추기가 연초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크게 막 의미 부여하지는 말자. 요 의견이 어제 그리고 그제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렇게 맞아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를 진행상을 여러분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뭐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나 가져와 봤는데 요런 거예요. 바이오가 눌려도 2차전지 쪽에서 해치를 해줘가지고 태어 오르니까 잔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그냥 크게 고민할 거 없이 바이오가 올라가면 요거대로 즐겨가지고 조금 차익 해놓고 빠지면 다시 사고 또 2차전지 올라오면 이거 좀 즐기면 되겠죠. 또 더군다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오르면은 이 전저점을 이제 깨는 분위기가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2차전지가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돌려가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눌려도 크게 안 눌려요.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기회를 많이 안 줬다라고 제가 어제 얘기 드렸는데 슬슬 정말 사고 싶은 종목들이 기회 안 주고 팍 올렸다가 이제 슬슬 빠지면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요런 바이오 중에서도 좀 사고 싶었는데 갑자기 튀어서 못 사는 종목들 이런 걸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도 절대 놓지 말아야 되고 2000지도 놓지 말아야 되고 또 IT 같은 경우도 사이클 안에 있으니까 비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은 조금 이제 접어두시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디스플레이나 메모리 반도체 이쪽도 좀 보셔야 되거든요. 특히 디스플레이 관련주도 오늘부터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업종으로 보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기간의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12월 달에 수급을 보면은 4.4조 샀거든요, 기간이요. 근데 보면 금투가 미친 듯이 샀어요. 이게 수익률 마사지 하려고 이렇게 코스피를 땡긴 겁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들자마자 지금 패대기를 치고 있거든요. 그죠? 1월 달에 지금 2조 4,500억을 팔았습니다. 약 이제 2조 정도. 12월에 이 매물이 2조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거 다 출회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선 되면 이제 조금 커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한 1조 정도? 다음 주 뭐 2, 3거래일 정도만 좀 기간 매물 출회를 소화를 하면은 코스피도 다시 한번 미국 시장 진정세와 함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요. 증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보면 47조까지도 빠졌었거든요. 12월 초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덧 56조, 59조 막 이렇게 예탁금이 늘어나는 현상은 주식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시선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좀 건전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신용 잔고의 증가폭보다 예탁금의 증가폭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보는 시선을 업사이드를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예탁금 같은 경우가 지금 60조 가까이 갔는데 75조까지 갔었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뽑을 때.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 정도면은 상당히 상승력이 많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 잔고에 대한 거품도 좀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가 어쨌든 재료가 있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 뭐 재료 소멸이 될지 아니면 정말 신박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주가의 모멘텀이 될지는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오늘도 AI 쪽이 좀 괜찮았거든요. AI 업종 자체 모두가 괜찮기도 했고 의료 AI도 좀 주목을 받을 만한 게 얘네가 데이터 발표하는 뭐 그런 기업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랑 관련해서 바이오니모 요것 때문에 이런 AI 기업들이 조금 부각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루닛이라든가 JLK, 유노 이런 애들 제가 지금 별로 안 좋아하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멘텀을 한번 받을 가능성까지도 있다. 물론 저는 매매는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좀 따로 또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1월 9일부터 JP 모건 다음날부터 CES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CES 2024 요거에서 또 기대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뭐 스마트 싱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AI 관련돼 가지고 뭔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전히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AI가 모멘텀이 있는 업종이면은 분명하다. 요걸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전광판을 한번 들여다보면 다른 거 없습니다. AI가 좀 초강세 이렇게 제가 화면 가렸는데 강세 보였고 마지막에 얘네가 강세 보이다가 로봇까지 장후반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로봇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마 CES 발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확연하게 보였고 어제 급락한 오키스전자, 네오셈, 뭐 이노루스 이런 애들 올라왔는데 전 이쪽 아닌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얘네도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칩셋 미디어, 텔레피스 뭐 이런 친구들이 어제 급락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모습 정도.
그리고 이제 뭐 기판주들도 조금 힘을 못 쓴 모습인데 요 배경에는 에코프로가 힘쓰면은 다른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힘쓰기 힘듭니다. 그리고 2차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에코프로가 올라오니까 뭐 장비주들 포함해가지고 소재주들도 힘을 많이 쓰는 그런 모습을 쭉쭉 보였고 전 고체 테마가 오늘 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오늘 5%까지 상승했는데 제가 알테오젠한테 필요한 것보다 시간이 필요하다. 또 셀트리온도 조금 더 쉬는 모습 보이고 있고 HLB가 오늘 오른 이유는 어제 제약바이오를 찍어 눌러야 되는데 찍어 누르는데 시총 상위 1등이 HLB를 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HLB를 과도하게 눌렀으니 오늘은 불쌍해서 그래도 이 정도 회복세는 조금 보여준 거다. 이렇게 좀 해석한 게 맞습니다. 이거 어디서 옛날에 봤는데 뭐였죠? 예전에 셀트리온이 그리고 그 다음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친구들이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항상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누를 때는 셀트리온을, 코스피를 누를 때는 삼성전자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장난치던 거를 업종 내를 그걸 이제 HLB가 좀 바통을 이어받은 것 같다. 요 정도로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 말고도 이렇게 최근에 세포치료제 쪽이 좀 뜨끈뜨끈했는데 요런 애들 오늘 그냥 개인들 붙은 거 보이자마자 죽여버리죠. 요런 거 진짜 시장이 잔인하구나. 그리고 인베치를 또 오늘 강세 보이다 결국엔 윗골달고 밀려버렸습니다. 이런 것도 좀 굉장히 눈에 띄는 흐름이었다. 다만 이렇게 눌림세가 어쩌면 여러분한테 좀 좋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의견 여전합니다. 200일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미니멈이 여기입니다. 미니멈 8250p 제약 업종 지수 자체로 요 정도 오면은 아마도 나스닥이 좀 더 빠지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여기서 바이오를 한번 사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뭐 한번 더 눌려봤자 여긴데 이거 눌린다고 해서 뭐 여기서 선고 물렸다? 그래도 금방 여기는 올라오지 않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반등은 하고 죽겠죠, 죽더라도. 요런 전략을 좀 가져가 보는 거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심선을 따라가지고 여기쯤 오면은 한번 사볼 수 있는 구간 다시 보겠고요. 이쪽으로 오면 또 다시 2차 매수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죠. 반도체는 항상 철저히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 1차 매수, 2차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럼 내 평단가가 여기 반도체 업종지수로 이 정도 맞춰질 거잖아요. 그럼 좀 대응이 또 나머지 쉬워지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보면은 특이점이 이렇게 바이오가 올린 날,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가 올린 날 해서 코스닥이 고가를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상태였고, 200일선과 괴리를 벌리면서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 있다. 만약에 나스닥이 오늘 밤에 반등을 한다면은 다음 주에 또 코스닥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겠어요? 2차 전지 해가지고 일단 바이오에서는 좀 엑시트가 나왔으니까 바이오는 조금 쉴 것 같고,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2차 전지가 강세를 다시 한번 이끌지 않을까. 그거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게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되는데, 1월 2일까지는 이렇게 멱살 잡고 바이오를 미친듯이 땡겼어요. 연말부터 쭉 그냥 땡겼죠. 그리고 반도체도 나름대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제 조정세를 한번 만들 때는 다 같이 반도체가 한번 올린 다음에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이오 쉬고요. IT도 쉽니다. 그런데 여기서 2차 전지만 미친듯이 땡기는 그런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바이오 간의 순환매가 도는 장이 이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섹터별로 좀 여러분이 잘 배치를 해놓으면은 여기서도 좀 차익을 볼 수 있고 저기서 차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구조를 한번 맞닥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좀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퀀트 분석을 제가 다시 한번 가지고 왔는데 요거 2003년 초반에 퀀트잖아요. 제가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부분 아니면 여기 부분일 텐데 이 기준이 지금 21선 터치한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한번 코스피도 반등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등하기 전에 여기서라면은 22선을 딛고 조금 횡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요 구간을 맞닥뜨려서 횡보한 다음에 박스권 1월달에 박스권을 만들다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한번 대차게 한번 쭉 올려주는 현상 나오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렸던 2월 말쯤 2월 중순이 지나서 이때쯤에 요런 거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하고 누르는 거. 요거 생각보다 아픕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 박스권 만들다가 상승 딱 때리면은 그 다음에는 개인들이 좀 붙을 거거든요. 그거 약간 실망감 주는 눌림이 아마 2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올 것 같은데 요런 흐름 한번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쭉 랠리를 만들다가 제가 보기에는 요게 아마 둘 중에 하나 같은데 8월쯤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이제 이미 6월쯤에 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요 랠리는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이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까지는 이 기대감 때문에 쭉 당기는데 갑자기 한 8월쯤 돼가지고 경기 지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 제가 5번에서 6번 하면 별로 안 좋다고 했습니다. 요런 불안감 아니면은 뭐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는데 요 정책 우려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1위 막 랠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이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팍팍 시장이 눌렸었거든요. 2016년에.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게 아마 여기서 나올 가능성. 8월달 요런 거 요거 진짜 아픕니다. 여기 이거 930에서 거의 종합지수가 30% 가까이 빠진 거예요. 마이너스. 그냥 때려 맞으면 아프겠죠. 요것도 중간에 요런 것도 있는데 요런 게 아마 제 생각에는 4월달 같아요. 4월달에 총선 끝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부동산 PF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태형건설 같은 거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롯데건설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롯데건설 같은 경우가 지금 건설사 8이거든요. 근데 롯데케미칼이 지금 상장사예요. 롯데케미칼이 한 5천억 정도를 여기 롯데건설에다가 지금 차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 PF 같은 거 터지면 좀 우려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가는 길에 노이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좀 타임테이블적으로 열심히 찾고 있는데 그건 좀 지나가면서 세밀하게 타임테이블이 좀 다르거든요. 이 기간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응축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시장이. 응축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좀 면밀히 따져가면서 이런 21선이나 이런 거를 힌트로 잡아가지고 좀 대응하려고 한다. 여기 200선 있고 200선 있고 21선 터치, 21선 터치. 뭐 굳이 위치로 따지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퀀텀 분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랑 쭉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리고 종목들 한 번만 둘러보면은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 많으신데 노란 시그널 떴으니까 그래도 한 번은 예의상 조금 쉬어가는 구간, 이 이격을 맞추는 구간은 나와야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거 함부로 물타기 하지 마시라 그런 자리이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신신당부한 게 얘가 반등을 할 것 같았어요. 오늘요. 반등을 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무슨 얘기 드렸냐면은 반등 나오더라도 제발 물타지 마시라. 제발 현금 만든 거 쓰지 마시라. 제발 위에서 차익한 거 쓰지 마시라고. 물론 얘가 이대로 올라오면은 엄청 좋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일단 10%는 보험이었잖아요. 그럼 이 물량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그냥 우리 랠리 보면 돼요. 왜? 남은 물량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데 빠질 때 대응도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가 꺾였거든요.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잘못 빠지면 요 사이까지 내려올 수가 있어요. 4만에서 4만 2천 원. 근데 요 사이 내려올 때 그냥 얻어맞으면 아픕니다. 그리고 요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진 다음에 뭐다? 그뜸 때리면서 도망갈 수 있다고 이렇게. 요 그림까지 제가 보는 겁니다. 지금. 긴 호흡을 가지고 보자고 하는 건 요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또 없는 분들조차도 여기서 또 혹시라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아마 이쯤 되면은 겁먹어서 못할 겁니다. 바이오를. 그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가 아마 요 정도 21선 가까이 내려면 8,250포인트 아마 바이오 세팅 좀 지를 수 있는 구간이 올 거고 그리고 언더슈팅으로 한 번 더 빠졌을 때 그때가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제가 다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이 대응하시는데 조금 편하게 조금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뭐 NLF나 에코프로 BM 2000년지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상태가. 그리고 FEOC 해가지고 지금 SK 아이테크나 아니면 WCP 이런 애들 상태 상당히 좋죠. 다만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같은 셀 기업들이 아직 좀 죽쓰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아마 24년 1분기 즉 3월 안에 저점은 일단은 확인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 4월 정도 들어가서 2분기에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랠리를 한번 준비해 보지 않을까. 아마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다시는 없을 가격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강력하게 드려보고 싶은데 이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드렸죠? 바로 셀트리온의 요런 구간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어떻게 됐나요? 셀트리온이 가죠. 아마 2차전지가 지금 이런 구간의 가능성이 높다. 아주 많이 굉장히 그거 꼭 이야기 드려봅니다. 정관바 살짝 돌아오면은 이렇게 에코프로가 힘쓰다 보니까 주도 업종이 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가 힘쓰기 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서브에 있는 엔터주, 요런 누워있던 엔터주들이 잠시 한번 힘을 써보고 뭐 AI 로봇 요런 애들이 힘써봤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뭐 북한 관련해가지고 연평도 훈련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빅텍 요런 거 있는데 요런 거 다 꼬시기입니다. 테마에 녹아나지 마세요. 요거 굳이 엮일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로 수익 보려고 녹심 부리다가 물리면 제대로 된 종목에 투자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뭐 요정도 좀 간략하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목소리 좋지 않은데 여러분 제 목소리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요런 수급들 보면은 2차전지가 한 방에 꺾일 거 아닐 것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아마 요 수급이 쏠린 게 풍으로 좀 불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도 무너진 거 아닙니다. 바이오 너무 기간적으로 보지 마세요. 뭐 하루 이틀 빠졌다고. 더 갑니다. 더 가요.
그리고 반도체도 선별적으로 잘 골라놓으면 좋은 대응 되니까 꼭 포트폴리오 잘 준비하시고, 시장 아직 안정이 된 거 아니니까 현금을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마무리 지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겠습니다. 일요일 8시에 제가 라이브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휴가 가서 쉬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8시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이때 많이 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